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포스튜디오의 광고 이미지, 그 인쇄물을 지금 오늘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의뢰해 주신 이제 업체한테 이 완성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뭔가 수정 사항이 있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제 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수정 사항을 이제 하는 방법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냥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냥 저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점이 이제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업체에서 이제 뭐 수정 사항이나 이제 뭐 요구 사항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걸 이제 수정하는 김에 이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A4 사이즈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아래 부분이 너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비율적으로 이 위에가 너무 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래가 약간 눌린 듯한 느낌,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아래를 좀 여유 공간을 좀 남겨줘야 글씨를 읽을 때도 좀 편안하게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이 아래 공간을 좀 당겨주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가격 부분을 좀 위로 올려주고요. 이런 전단지나 어떤 상품을 만들든 이제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한 1,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보니까 정확하게 이 중심선 라인이 딱 잡혀서 이제 1, 2mm가 안 맞았다 뭐 이런 게 이제 딱 보이는데, 실제로 인쇄를 하면은 사람 눈으로는 이거 1, 2mm가 안 맞았네, 중심이 안 맞았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다 맞춰주면 좋지만 뭐 1, 2mm의 오차 뭐 이 정도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2mm도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딱히 수정사항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 아래에 이제 영문으로도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도 좀 올려줄게요. 최대한 공간을 좀 압축시켜서 아래에 공간을 좀 많이 주고 위에가 너무 헤비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위로 좀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위에 쪽으로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올린 만큼 아래가 좀 여유 공간이 생겨요. 지금 이 아래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아래에는 이제 글자 정보가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행간이 이제 그만큼 붙어 있겠죠. 왜냐면 아래 공간이 없어서 행간을 많이 띄우지 못해서 이제 글자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나 아니면은 뭐 상품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글씨에 행간을 주지 않으면 이제 글씨끼리 엉켜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행간을 확보를 해줘야 이제 글씨를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가격이나 이제 뭐 정보 같은 거를 주는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이제 한눈에 딱딱 들어오게 그렇게 잘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위로 당길 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 이제 당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좀 더 작게 해서 사진의 공간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사진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한 요 정도 줄여볼게요.
사실 이 사진이 이 스튜디오를 나타내는 그 4컷의 이미지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프로필 사진에 이제 결과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을 캡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작아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을 이제 어필을 하는 거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가격적인 정보가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해볼게요. 지금 이 가격 같은 부분은 제가 그룹을 지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중심을 맞출 때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놔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가운데 중심도 맞춰주고 이동도 시켜주고 그래야 누락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 글씨 같은 부분은 이제 폰트를 이제 아웃라인에서 글씨를 깨주게 되면은 이 글씨를 그룹을 안 했을 경우에 글씨가 막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보 같은 부분, 글자 같은 부분이 뭐 하나 사라지면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크니까 이제 뭐 하나가 없어지면은 아 이거 왜 사진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글씨 같은 경우에는 뭐 0이 하나 사라질 수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누락되는 글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그룹을 잘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같은 거를 잘 해주시고 이 그룹을 하면 또 좋은 게 이 글자의 행간이랑 자간이랑 이런 거를 이제 재설정할 때도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글자만 배치를 바꿔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 모니터의 중심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이제 맞춰서 작업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죠? 아, 여기에서도 약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프로필 사진 A 이제 이렇게 버전이 A, B 이제 S로 스페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더 두껍게 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요거 같은 것도 지금 나눔스퀘어 볼드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나눔스퀘어 볼드 폰트에서도 이제 제일 두꺼운 폰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폰트로 사용을 해서 핸드폰 같은 경우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글씨가 작으면은 그거만큼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볼드를 좀 주면은 작은 상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굵게 해주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좀 굵게. 자,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가 지금 선택되었죠?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무를 할 때 좀 더 이제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저희가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간을 여유롭게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유롭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그 아이템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간이 12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폰트 크기가 10이고 행간이 12일 경우에는 차이가 2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조금 더 넓게 해주면은 이제 약간 여유롭게 보이겠죠? 지금 한 15 정도? 5포인트 정도 차이 나게 하면은 약간 여유 공간이 좀 확보되면서 글자를 읽기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것도 지금 자간이 이제 0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뭐 제품을 만들 때도 보통 자간은 잘 이제 손을 안 대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엔드 표시도 있고 이제 숫자랑 글자랑 이제 많이 이제 겹쳐서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저는 조금 이제 이 공간을 자간을 좀 넓혀줘요. 이렇게 한 3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자간을 좀 넓혀 주시고요. 지금 되게 미세하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엄청 조금씩 이제 약간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요 정도 해주면은 이제 읽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엔드 마크가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 사이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 사이에 약간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지금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옆에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약간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제 더 띄워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더 넓혀주면 되겠죠. 저는 50 정도만 그냥 줄게요. 자, 그러면은 행간을 저희가 늘렸기 때문에 이 아래에 보면은 이 선을 지금 겹쳐지게 제작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선을 이제 다시 배열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을 좀 풀게요. 왜냐면 이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그룹은 제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룹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그룹을 풀어줬고 이거 아래에 있는 이 마지막 선을 여기쯤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배열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선과 맨 처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을 기준을 잡아서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도 이제 여러 개 올라와져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간단하게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이 선과 그 다음 마무리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에 3개의 선이 더 있죠. 총 5개의 선인데 이걸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이 5개가 선택이 되었죠. 여기에서 이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을 정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로 가운데로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 선과 마지막 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3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배열이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다시 해볼게요. 처음과 마지막 선은 기준점이 되고요. 그 사이에 3개의 선이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되게 해보겠습니다. 5개의 선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을 정렬해 주는 게 있어요. 총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타입은 맨 위로 기준점을 잡게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건 가운데로 기준점을 잡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래에 기준점을 잡고 배열이 되겠죠. 저희는 가운데 배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와 S가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A도 똑같이 배열해 볼게요. 처음 거와 마지막 것만 위치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얘는 뭐 여기에 있어도 똑같이 균등하게 배열하게 됩니다. 총 5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분포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배열이 되겠죠?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이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에서 이제 정확한 간격을 측정해서 저렇게 배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저게 제일 정확하고 완벽한 위치로 이제 배열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처음과 마지막을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가운데 분포를 눌러주면 똑같이 이제 배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글씨부터 배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선택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왔죠?
처음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글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글씨, 두 번째 글씨, 세 번째 글씨, 네 번째 글씨, 그리고 다섯 번째 글씨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분포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지금 이거는 글씨라서 지금 가운데 부분이 여기로 잡혀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운데가 여기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어서 배치가 이렇게 가운데로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여기가 가운데로 측정이 되어서 여기가 가운데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글자가 한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으로 맞춰줄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글씨도 똑같이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 부분이 가운데로 인식되어서 가운데 정렬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역시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누를게요. 가운데 배치 살짝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가격 부분과 바로 이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간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약간만 띄워줄게요.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글씨가 지금 여기도 간격이 없죠. 약간만 내려줄게요.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의 가격표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업체든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일단 한번 넣어 보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간격과 이제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뭐 딱히 수정 요청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 지금 그냥 이제 봐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배포하는 이미지 겸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 이제 이 첫 번째 이미지로는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이 여자의 뒷모습 이미지와 이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이 도형의 이미지가 색깔이 달랐어요. 이제 절단되어 있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작을 한 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왜냐면 이렇게 절단이 되면은 이 절단된 만큼 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깔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공간이 없어서 압축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톤으로 진행이 되면은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어지도록 색깔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가 4컷이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가분수처럼 위에가 너무 이제 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커 보이는 이유가 아래에는 화이트 계열로 들어갔고 이제 글씨가 이제 얇은 폰트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위에는 이미지로 들어가져 있고 이제 색깔도 심지어 이제 검정색으로 어두운 느낌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위아래가 이제 흑백으로 약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위에는 이제 사진도 이제 크고 이제 어둡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위에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여기에 이제 이 아래에 이제 가격표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글씨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말이 네 번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글씨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계속 여기도 한번 읽고 여기도 한번 읽고 여기도 한번 읽고. 근데 이렇게 짧은 공간에서 동선이 짧은데 이렇게 글씨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이 글씨가 약간 읽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가까운데 너무 한 번에 몰려있는 느낌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좀 이제 글씨가 또 많으면은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글씨는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가 또 많아요. 이게 한 줄에 이제 들어가는 글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행간과 자간이 너무 붙어 있으면 글씨를 읽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가격표에는 헤어 메이크업 불포함, 헤어 메이크업 추가 시 1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어 메이크업이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반복되면 이제 글씨도 너무 꽉 차 보이고 이제 공간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 같은 거는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뭐 글자 숫자 같은 게 이제 안 맞으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 가격표였는데 여기다 프리미엄이라는 멘트를 다 넣기에는 이제 균형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페셜의 약자로 S를 넣게 되었는데 이제 요청해주신 그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그 멘트가 다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이제 폭도 좁아지고 글씨도 작아지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중심이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인쇄물 작업을 하시는 분은 이 전단지를 받았을 때 그게 보여요. 이게 가운데가 안 맞는구나, 이런 게. 그래서 가운데 정렬은 인쇄를 하기 전에 아니면 업체한테 넘기기 전에 꼭 한 번씩 맞춰보고 이제 넘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글씨 같은 이 작업물을 할 경우에는 글자를 꼭 폰트를 라인 아웃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폰트를 가지고 계시는 업체가 이제 인쇄를 하면은 그 폰트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근데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없다 아니면 이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특수한 폰트로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에는 그 폰트가 안 깔려 있을 때는 굴림체로 나오게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굴림체나 아니면은 기본 폰트 그걸로 변경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인쇄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폰트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꼭 인쇄물을 넘기기 전에는 글자를 깨주시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맡기신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자 끼기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인쇄할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일러스트가 없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수한 폰트를 사용해서 이제 나눔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배포를 하는 폰트이기 때문에 무료 폰트라서 이제 없으면 이제 쉽게 구해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폰트가 아니라 다른 폰트 막 듣도 보도 못한 그 업체만의 폰트 그 폰트로 작업을 했을 땐 이제 글자 끼기를 안 해주셨을 때는 이제 기본 폰트로 나오고 그러면은 글자의 배열도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글자 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꼭 복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글자를 깨고 나면 저도 수정을 못해요. 그게 이제 그 단점이겠죠? 그 글자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중요한 건 나도 그 글자를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에 들어가셔서 윤곽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Shift, Ctrl, O를 누르면 단축키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는 이걸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글씨 있는 부분이 띠디디디 거리면서 거의 블루 색깔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걸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지금 이 글씨가 이제 파란 색깔 라인 점이 엄청 많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게 곡선은 이제 곡선 들어가는 부분마다 다 이제 패스가 살아있게 되고요. 이제 이 원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패스에 패스점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저희는 이제 이거에 글씨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글씨를 바꾸고 싶다 해도 바꿀 수가 없고 이렇게 글씨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저장을 해버리고 꺼버렸다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글자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업체에서 이거 3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한 40만 원으로 변경을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 숫자만 4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4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이 이 원본 파일 없이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변경을 못 하겠죠? 이건 그냥 3으로 된 벡터 파일인 거예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정을 할 수 있게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업체한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이 이미지를 간편하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이제 위에가 너무 헤비하지 않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추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의 간격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씨를 아웃라인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글씨를 벡터화 시켜서 변경되지 않게 저장을 한 후 이제 업체 쪽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원본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변경 사항이 왔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